자, 두 번째 차시로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에서요. 어, 우리가 아쿠아리움 형태의 배경,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논이고 상어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라이트를 좀 없애고요. 이미 1차 시에서 보여드렸던 바대로 언더워터라고 하는 어, 부분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끌어오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스프라이트를 가져오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프라이트 중에 우리가 이미 설명을 드렸던 크랩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어 같은 경우도 예,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죠? 샤크라는 이름으로 있었으니까 S겠네요. 그래서 S 부분 쪽에서 우리가 상어를 한번 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물고기들이 있는데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있는 부분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어, 여기 있는 물고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를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 그 전에 어디였던가요? 물고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꺼번에 하나의 스프라이트에 전부 다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쓰시는 것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기 강의해 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아닌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장한 내보내기 했던 그런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끌어와서 그 끌어온 부분들의 물고기들을 여기다가 한번 배경으로 이렇게 스프라이트로 이렇게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업로드하기를 선택을 해서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물고기들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물고기들을 한번 끌어오는데 이미 피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PNG 파일로 저장이 된 모양 탭에서 만들어진 부분을 PNG 파일로 저장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공백 부분들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 4, 5 이런 것들을 한번 그대로 끌어오는 걸로 한번 해서 업로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시는 바대로 물고기가 보이는데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그 물고기가 원래 동작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소스를 내보내기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여기에 나오게 되니까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고요. 필요가 없다면 그냥 이 소스는 그냥 날려버려도 날려버리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쪽에 또 스프라이트를 한번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도 다시 그대로 이 소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살펴봐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것 스프라이트도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스프라이트가 총 예, 총 지금은 상어 스프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상어 스프라이트 부분은 뭐 굳이 사실은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상어 스프라이트를 사용하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저기 물고기 부분 두 개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어와 물고기 세 개가 되겠죠. 세 개의 스프라이트들을 각각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여기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건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겠습니까? 크랩 부분이죠. 가제 부분 쪽에 크랩인데 크랩 부분에 대한 이 코딩 부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제는 조금 더 스피디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먼저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부분으로 예,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는 크랩은 바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2초 정도만 대기하는 그런 걸로 한번 해보죠. 이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게 움직여 버리면 좀 이상하니까 한 1초나 2초 정도, 뭐 2초로 해볼까요? 예, 그러면 2초 정도 기다리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크랩이 사이즈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상태에 크랩의 사이즈를 몇 퍼센트로 할 건지를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크랩 사이즈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 한번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 탭이었었던가요? 예, 크기를 예, 항상 초기 상태일 때는 먼저 그 객체의 크기를 항상 먼저 주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됩니다. 현재가 10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 정도만 한번 줘볼까요? 그걸 확인하려면 여기 이 크랩 부분에 50%로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크랩은 충분히 좀 이해할 만한, 물론 더 작겠지만 여기는 너무 작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 크랩 부분을 그렇게 정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크랩의 가장 초기 위치를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위치를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크랩은 현재 위치로 이렇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크랩은 어, 현재 위치로 해서 방향 부분은 이제 항상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방향은 90도 쪽으로 쳐다보기. 크랩이 앞을 보고 있다 그래서 90도가 아니고 뭐 정면으로 보기 이런 게 아닙니다. 방향은 항상 90도가 기본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방향 부분에서 90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위치 방향 이동하는 거는 뒤집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크랩의 기본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가운데 부분이 바로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만 이동하는 이 부분은 뭡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근데 사실은 크랩은 생긴 게 좌우가 똑같아서요. 이거는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 상어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올 때는 모양이 머리가 이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경우일 때는 이 가운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지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크랩은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 부분에서는 나머지 부분들인데요. 자, 크랩 부분에서 조금 더 지정을 한번 해볼까요?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이 게임은 한 어떻게 할까요? 한 30초 정도의 타이머를 우리가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지정하려면 이걸 언제까지 계속 움직이게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제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반복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블록으로 되어 있죠.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변수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변수라는 녀석이 여기에 어, 표현이 되죠. 그래서 변수 부분에 변수 부분으로 예, 이 부분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변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이머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이머 쪽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 연산문이 되겠습니다. 연산문이 언제가 될 때까지 라고 하는 부분이 이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뭐가 떻게 될 때까지 예를 들어 30초다 그러면은 0부터 시작해서 30이 될 거냐 아니면 30부터 시작해서 0이 될 거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30부터 해서 거꾸로 0으로 가는 그런 순서를 정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부분에서 어, 나만의 그 어떤 그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라고 하는 부분을 자, 타이머다. 그러면 어, 타이머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확인을 해서 예, 변수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만들고요. 그 변수를 타이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변수라고 하면 내가 임의로 타이머다 또는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거 한글로 그냥 타이머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시간 제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크랩 자체를 움직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타이머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움직여라. 얼마씩 움직이냐면 한 뭐 2나 3 정도, 2는 너무 느리니까 3 정도 해서 움직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움직이는데 이게 3만큼 움직이기가 중간에 어떤 그 시간 어떤 타이머를 좀 딜레이를 두지 않으면 순식간에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딜레이를 항상 줘야 됩니다. 딜레이를 항상 줘서 예, 약간의 시간을 우리가 여기에서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제어 부분에서 어, 약간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0.2초 정도, 뭐 0.2초든 0.1초든 약간의 시간을 두고 뭘 해야 되냐면 움직이면서 크랩 자체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크랩의 모양이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랩의 이 손 가위를 계속 오므렸다 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0.2초 사이에 그런 것들이 좀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동작을 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크랩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크랩 B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초기에는 이제 크랩 A였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어, 크랩 어, 크랩 A라고 하는 부분으로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요. 그냥 모양을 계속 수시로 바꿔라. 그러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그러면 A, B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쭉 이동을 하다가 여기 벽이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튕겨 나오게 해야 됩니다. 임의로 그냥 튕겨져서 나옵니다. 반대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크랩 자체가 혼자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게끔 그렇게 동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예. 그거를 자, 여기 보시면 초기에 마이너스 190에서 마이너스 160 마이너스 190에서 마이너스 160을 초기 값으로 해서 처음에 이렇게 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크랩은 그냥 지정을 하게 되면 타이머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데 이 타이머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0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타이머를 다른 데에서 뭐라고 30이라고 미리 세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거는 나중에 차분히 다른 쪽에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우선 이 지금 보라색 스프라이트, 이 물고기 스프라이트를 한번 살펴보죠. 이미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면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보라색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냥 돌고만 있습니다. 그죠? 계속 돌고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이너스 200에서 200 사이의 어떤 난수를 x로 하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마이너스 150에서 위에 150. 결국은 이제 이 전체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색깔에 닿았는지를 먼저 물어보죠. 물어보고 그 닿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닿느냐 하는 부분들은 예, 그렇지 않으면 4만큼 움직이고 방향을 3도 회전하니까 4 움직이고 3도 회전하고 4 움직이고 3도 회전하니까 계속 이렇게 돌기만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이 녀석이 할 때는 이렇게 돌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 상어한테 잡혀먹히면 또 다른 난수로 해서 또 새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스코어 부분에서 1만큼을 좀 바꾸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잡혀 먹혔으니까 이제 숨겨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3, 4의 난수를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기다렸다가 컬러를 좀 바꾸는 자체 컬러를 혼자서 좀 바꾸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계속 이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잡혀 먹으면 또 다르게 했다가 이제 계속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다른 스프라이트 또 보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한 반복을 하는데 처음에 이 스프라이트가 보이게 하고 이 역시도 어떤 특정한 난수기 때문에 어느 숫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마이너스 200에서 플러스 200 사이의 난수, 그 다음에 y도 마이너스 150에서 플러스 150 사이의 난수. 그래서 이제 이 색깔에 닿는가까지 반복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색깔에 닿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상어에 닿는가, 샤크에 닿는가라고 이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팔만큼 움직이기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방향도 6도 회전하기 그러니까 빨리 회전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도 또 1만큼 또 바꾸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를 2만큼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잡히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좀 그 점수가 낮고 그리고 이 녀석이 잡히면 좀 빠르기 때문에 점수가 높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숨기기 한 다음에 또 잠깐 기다렸다가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거 다 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생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잉어 같은 경우에 모양의 물고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00에서 200, 마이너스 150에서 150 사이. 그래서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상어에 닿았는가까지 반복해라. 그리고 여기는 4만큼 움직이고 3만큼 3도로 회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코어도 1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3만큼 바꾸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녀석이 잡히면 이제 점수가 3점이 올라가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하고 1부터 3, 4의 난수를 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 이렇게까지 해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뭐가 남았느냐면 여기 색깔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색에 닿았는가가 아니고 뭡니까? 상어의 샤크라고 하는 샤크2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샤크2에 닿았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샤크2에 닿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 감지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자, 닿았느냐, 어디에 닿았느냐? 샤크2에. 이렇게 표현하면 샤크2에 닿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닿을 때까지 계속 반복이고 안 닿았으면 닿는가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데 움직이고요. 그리고 닿았다면 예,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예, 요 숫자를 바꾸고 숨기고 예, 좀 기다리는 형태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물고기들도 마찬가지. 색깔에 닿았는가가 아니고 뭐예요? 샤크2에 닿았는가죠. 샤크2에 닿았는가. 또 이 물고기도 마찬가지. 색깔이 닿았는가가 아니고 샤크2에 닿았는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이렇게 버려도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각각 이제 다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어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자, 상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코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어 부분을 사이즈는 이렇게 갈 건지 하는 부분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데 어쨌거나 사이즈는 뭐 이 정도로 한다고 보고요. 자, 상어 부분에서 예전에는 이제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던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가 뭐냐면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호냐? 어, 이게 어, 뭐 스타트 해라 라고 하는 신호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스타트라고 하는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동작해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예,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스타트 신호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타이머라고 하는 부분을 0으로 먼저 세팅을 합니다. 0까지 이제 반복을 시켜야 되겠죠. 이 역시도 상어가 타이머가 0까지 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0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전에 뭡니까? 상어의 사이즈를 먼저 사실은 변동은 없지만 상어의 사이즈를 항상 미리 여기에다가 우리가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어의 사이즈는 크기를 100%로 정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조정을 하면 되니까 일단 100%로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 타이머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타이머라는 녀석이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연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타이머라는 녀석이 0이 될 때까지 그러면 0이 되고 저기 안에는 타이머라는 녀석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타이머가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시켜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상어도 움직이게끔 만드는 건데 상어도 너무 빠르면 너무 빨리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상어는 조금 속도를 좀 느리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물론 뭐 속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면 되니까 뭐 크게 그 부분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잡히지 않았을 때 0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이거를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는데 이만큼씩 움직이게 만들고요. 움직이는데 움직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녀석이 지금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자, 제일 먼저 위치도 그러면 우리가 고정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초기 위치를요. 그래서 초기 위치를 이쪽으로 이동하기 이렇게 표현을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100%로 정하고 위치는 이 현재 위치로 여기 위치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상어를 움직이게 할 때 키보드로 움직이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움직이는데 키보드로 왼쪽 키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하고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하게끔 그래서 예, 만약에 왼쪽 키를 누른다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오른쪽 키를 누른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쪽 스페이스를 눌렀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키가 아니고 왼쪽 키를 눌렀느냐, 왼쪽 화살표를 눌렀는가. 또 여기는 스페이스를 눌렀는가가 아니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는가.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하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눌렀을 때 왼쪽을 누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녀석이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 방향 자체를 틀어서 회전을 하게 만듭니다. 15도씩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15도를 회전해서, 그리고 이제 자꾸 15씩 이렇게 15씩이 아니죠. 이만큼씩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키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무 키를 안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키를 안 누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녀석이나 이 녀석, 이 녀석 셋 중에 한 녀석에 닿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닿느냐, 닿았으면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예,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물어봐야 되니까 닿았느냐 안 닿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어디에 닿았느냐, 어디에 닿았느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자, 감지 부분에 보면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고 뭔가요?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고, 자, 닿았는지. 그럼 어디에 닿느냐? 스프라이트 예, 2가 되겠죠. 스프라이트 2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봐야 되는데, 꼭 스프라이트 2뿐만이 아니고 2, 4, 5 셋 중에 하나 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셋 중에 어느 것만 닿아도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여기 not 또는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 2에 닿았는가, 또는 스프라이트 4에 닿았는가, 또 스프라이트 4에 닿았는가, 또는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또는 스프라이트 4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과 스프라이트 5에 닿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또는과 또는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지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는 계속 또는을 계속 연결을 좀 지으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 조금 안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래서 스프라이트 5 이러면 보시다시피 스프라이트 2에 닿았든지, 또는 스프라이트 4에 닿았든지, 또는 스프라이트 5에 닿았든지, 그러면 계속 또는 이렇게 해서 무조건 셋 중에 하나에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양을 샤크가 모양을 확 이렇게 무는 그런 모양으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형태 측면에서 모양을 스프라이트 샤크 3, 3가 아니죠. C죠. C. 샤크 2의 C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죠. B로 바꿔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샤크 2의 A로 그냥 바꾸면 되겠죠. A로 바꾸고요. 뭐 여기를 샤크 C로 바꿔도 됩니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벽에 닿으면 다시 그냥 튕겨져서 나오게끔 이거는 반드시, 안 그러면 그냥 이 화면 밖으로 벗어나 버리니까요. 반드시 벽에 나왔을 때 벽에 닿으면 튕겨 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안 닿았으면 그냥 안 닿았고 물어볼 때 벽에 닿는가, 안 닿았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고 타이머가 0이 될 때까지요.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타이머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요. 타이머 부분이 스코어나 타이머나 하이스코어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이렇게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값이 지금 얼마가 될지, 그리고 타이머 변수 부분들을 어떻게 지정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두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머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일단은 그 변수 부분은 좀 나중에 두더라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그대로 한번 실행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작되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지금은 어떤 경우이냐면요. 이 스타트라고 하는 신호를 아직 받지를 못해서 상어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신호를 주어줘야 되죠. 그 스타트 신호를 좀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 스프라이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정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상어한테 스타트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전달해 주면 되냐면 이 배경 무대가 돼 있는 이 배경 무대의 저기 무대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코딩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여기 배경 무대 같은 경우도 자, 클릭했을 때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합니다. 이 배경이 오픈이 딱 되고 나면 제일 먼저 그 값에다가 뭔가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세팅을 초기 값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해주는데 타이머를 뭘로 해야 됩니까? 처음에 30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코어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미 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돼 있었습니까? 상어라는 녀석을 보면 이미 상어 부분에서 이게 닿았는지 물어보죠. 닿았으면 여기에 보면 얘가 닿았으면 스코어가 항상 숫자만큼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 스코어가 다 늘어난 이 변수가 여기에 있는 이 변수를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다가도 이 스코어 부분도 뭔가 좀 정하면 됩니다. 초기 값으로 스코어 부분은 얼마를 해야 됩니까? 0으로 먼저 정하죠. 스코어는 0이고 타이머는 30초를 둔다면 30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상어한테 이제 너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어떻게 보내느냐면 이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타트라고 하는 신호 보내기 이렇게 있죠. 이게 스타트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미 샤크에서 스타트라고 하는 신호를 받았을 때라고 하는 스타트 부분을 이미 제가 임의로 정했죠. 여기서 변수로 새로운 메시지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정했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도 이 정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기 때문에 무대 부분이 어, 제가 좀 잘못 눌러서 예, 이렇게 됐는데 예, 무대 부분에서 어, 이미 스타트라고 하는 변수가 새로운 메시지로 생겼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스타트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이머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시켜야 되겠죠. 프로그램이 혼자 돌아가는 겁니다. 타이머가 0이 될 때까지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 제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제어 부분에서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시킵니다. 뭐가? 타이머가 0이 될 때까지라고 하는 부분은 예, 이렇게 이미 저희가 해봤었죠. 그리고 변수가 타이머가 되는 거고요. 자, 타이머가 뭡니까? 0이냐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을 해서 1초 단위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초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1초씩 기다려 보고요. 1초 기다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됩니까? 타이머를 1초 기다리고 나면 1초씩 줄어들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타이머를 1초씩 줄이는 그 부분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 부분을 예, 이렇게 해서
타이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1만큼 바꿉니다. 그러면 30에서부터 마이너스 1만큼 1초씩 기다릴 때마다 마이너스 1만큼은 빠지겠죠.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스코어 부분을 우리가 준다면 지금 현재 스코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스코어 부분을 관리를 한다면 스코어에 대해서도 처리를 좀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스코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 여기에다가 정의를 좀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부분에서 만약에 어, 스코어 부분이 어, 우리가 뭐 하이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하이스코어를 초과했다면 그러면 네가 신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한번 볼까요? 우선 어, 실제로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부분을 지정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하이스코어라고 하는 변수도 하나 추가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하이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하이스코어 부분이 자, 50이 아니고 뭡니까? 스코어 부분보다 하이스코어 부분이 더 작으면이 아니고 거꾸로 크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이스코어 부분이 오히려 작음에 들어가고 스코어 부분이 큼에 들어가서 스코어가 기존에 있는 하이스코어라고 하는 값보다 더 커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 신기록 이렇게 표시를 좀 하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표현하기를 예, 표현하기를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뭐 자, 신기록 부분으로 우리가 어, 2초 동안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하게끔 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요. 신기록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뭐 그냥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코어 부분이 하이스코어로 이렇게 어,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뭐 굳이 어, 거기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필요도 없죠, 사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 제어해서 그냥 멈추기 해버려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선 하이스코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시면 이제 타이머라고 하는 녀석이 30% 동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씩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스코어는 0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이 스코어는 하나씩이 아니고 각 물고기의 종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하고 왼쪽 버튼 눌렀을 때,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를 우리가 같이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눌렀더니 왼쪽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고기를 먹게 되고 고기를 먹을 때 순간적으로 그 동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이 이제 타이머가 제로가 되니까 스코어가 44로 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전체가 끝나죠. 끝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하이스코어를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스코어 부분만 여기다가 처리를 하면 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또 그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멈추기 부분은 맨 마지막으로 무조건 빼놓고요. 자, 만약에 스코어하고 하이스코어하고 해서 하이스코어가 더 크면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거니까요. 어떤 거든지 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달리하면 되겠죠. 아, 스코어가 더 커버리면 하이스코어보다 스코어가 더 커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 뭔가 어, 다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하는 부분이 먼저 어, 우리가 여기에 어, 보시면 예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변수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지금 약간 지금 나만의 블록으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만들어진 상태이긴 한데요. 잠깐만요. 네, 지금 변수 부분 쪽에 부분에서 스코어보다 하이스코어보다 스코어가 더 커진다면 에, 나의 변수 부분을 이렇게 뭔가 스코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이스코어 부분을 뭘로 정해야 됩니까? 스코어로 하이스코어를 정해버리면 그러면 하이스코어 부분에 숫자가 좀 바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위치를 약간 이렇게 이동을 좀 시켜 놓으면 보기가 좀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네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 프로그램이 이제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보면요. 이렇게 예,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고요. 왼쪽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예, 지금 물고기들이 계속 잡히고 있고 색깔들도 실제로 약간씩 변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 자체가 좀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30초가 다 돼 가는데 30초가 되면 보시면 이제 스코어 부분이 지금 처음 프로그램 하는 거기 때문에 스코어 부분이 바로 하이스코어로 바로 찍히게 되고요. 다음 프로그램을 또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38점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스코어 부분이 또 바뀌게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하게 되면 38점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넘기면 이제 프로그램이 38로 하이스코어를 만들어주게 될 것 같고요. 네, 불행히도 38점을 넘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37점으로 해서 하이스코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대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거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데 각각의 변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변수를 생성을 하고 그 변수가 보이지 않으면 변수 만들기를 통해서 내가 임의로 변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 처음에 이 배경에다가 클릭했을 때 어떤 초기의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다. 무대에다가도요. 그 다음에 각 스프라이트에다가 특히 이제 상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뭡니까? 스타트 신호를 보내주죠. 무대에서 스타트 신호를 상어한테 보내주면 그때부터 이제 상어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어가 동작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표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들도 각각 그 동작을 시키게 되고 그 동작 시키는 거에 따라서 점수들을 이렇게 주게 하고 색깔을 이렇게 변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조건을 따지는 연산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x, y 값, 그 다음에 무대 같은 경우에도 서로 비교하는 연산, 비교 연산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해본 새로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어떤 요령들을 익혀가면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에 어려움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또 어, 저도 이렇게 해봤지만 기존의 스프라이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거기 있는 블럭을 그대로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블럭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내용만 조금 더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고 그걸 잘 활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프로그램 하는 그 부분을 꾸준히 연습한 만큼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도 그 여러분들이 그 아마 따라만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될 거기 때문에 바로 과제 제출 형태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의 학습 결과를 한번 강의 들은 결과를 한번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그리고 향후에 오프라인 강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